대구시가 공무원들의 의자를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의 의자만 공무원들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구미에서 발생한 만취 외제차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은 음악학원 교사와 여고생들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던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대형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 시군이 산불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봄으로 접어든다는 입추린 오늘, 오후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봄으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갑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다가오는 봄을 느끼기에 무리가 없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구가 0.2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8도, 안동은 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까지 정체되어 있어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공무원들의 낡은 의자를 바꾸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구시의 담당 부서가 특정 업체의 의자만 공무원들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의자 품평회에 참가해 디자인부터 편의성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지난해 대구시와 공무원 노조가 오래된 의자를 전면 교체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1차 발주 물량은 7,500만 원. 앞으로 4년간 약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이 의자 품평회는 사실 대구시 담당 부서의 석연치 않은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온 담당 부서는 한 달 전 노조에게 특정 업체의 의자 3개만 보여줬지만 노조가 선택의 폭이 좁다면서 다른 회사 의자를 함께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계획에도 없던 품평회를 연 것입니다. 한 개 업체에서만 의자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의자도 같이 이렇게 놔두고 몇 개를 놔두고 그중에서 저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나. 대구시 담당 부서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지역에서 가장 괜찮은 업체여서 그곳의 의자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품목수가 많은 업체더라고요. 지역 업체 중에서 과장님이 추천을 받으시더라고요. 더욱 문제는 품평회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의자만 전시해 두었고 품평회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도움이 돼 회사 제품 중에서 선택받은 거 봐가면서 이제 반반으로 할지 안 그러면 조금 차이를 둘지. 대구시 석연찮은 구매 행정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어제 새벽 구미에서 발생한 만취 외제차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은 상주 지역 음악학원 교사와 여고생들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자 경차가 튕겨져 나갑니다. 외제차는 중앙분리 화단을 넘고 맞은편에 주차된 차 석 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갤러퍼를 먼저 가고 갤러퍼 가고 보니까 나무를 부수면서 저쪽으로 튕겨가고. 경차에 불이 나면서 경차 운전자 35살 주모 씨와 여성 3명이 숨졌는데 어젯밤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주 씨와 여고생 18살 A양의 신원만 확보한 가운데 나머지 여성 2명은 A양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여고생 2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많이 훼손돼 2명의 신원을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미귀가로 확인된 학생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들은 그제 밤늦게까지 구미 시내에 있다가 버스가 끊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상주의 음악학원 선생님인 주 씨에게 부탁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 38살 임모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는데 만취 상태로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평균 0.3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0.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수성구 0.49%, 북구 0.46%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도 평균 0.25% 상승했고 수성구가 0.4%, 북구 0.37%, 남구 0.29%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봄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41조 7,800여억 원으로 한 달 전 42조 8,450억 원보다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반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 들어 유럽중앙은행 양적 완화 시행과 국제유가 반등세 등으로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6억 6천만 주로 한 달 전보다 11%가 늘었지만 거래 대금은 4조 2,117억 원으로 2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김천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뽑는 데 가장 인색하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금씩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기로 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0.8%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김천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 지역 인재 7명을 뽑았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10% 수준입니다. 지난달 김천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도로공사 역시 지역 인재를 별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채 시에는 경상북도 대학 출신자, 고졸 공채에서는 김천시 소재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분리공채를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도 올해 지역 인재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대학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대학생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공고사항이어서 지역인재 채용이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무 할당제 등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회원들은 이달 말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를 공동안건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들도 이전 기관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서구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국회 등록단체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선정하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해 품격 있고 내실 있는 바른 언어를 구사한 의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2011년부터 해마다 한 명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스포츠산업투자조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스포츠산업 투자나 출자를 목적으로 한 스포츠산업투자조합 결성과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 선수 대리인 양성과 선수 대리인 사업 육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논밭두렁 소각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서 폐고추대를 태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과도 가까워 산불 위험성이 높은 이곳에는 해마다 산불 감시 대원들과 함께 농산 폐기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이걸 소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옆에 아파트도 있고 산이 있어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안동시 등 북부 지역 각 시군은 이처럼 산불 발생 원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논밭두렁 소각 등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2월 말까지 농산 폐기물, 농업 부산물 등을 소각 완료할 예정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시군은 이와 함께 산불 감시원 배치와 가두 방송 등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진화차 등을 활용해 초기 진화에 힘쓸 방침입니다. 올 봄에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예고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올 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산불 발생을 경고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악 기상 자료를 융합한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신속하게 알려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그 산불 발생 위험 지수가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 산불 감시원이라든가 전문 진화대원을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서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에서 출발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는 노인 가구를 비롯해 안전에 취약한 2,000가구를 선정해서 가스 안전 차단기를 보급합니다. 가스 안전 차단기 일명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입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국 가스 사고 가운데 LP가스 관련 사고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경북 지역 노인보호구역 45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성주 노인회관 등 19곳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인 보행자가 없는 6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오는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TX 포항 서울 간 직결선이 오는 3월 31일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문제로 4월 초로 지연 개통설이 흘러나왔지만 국토부는 3월 말까지 개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당초 KTX 포항 서울 간 직결선 개통 예정일은 지난해 12월 말. 하지만 세월호 사태로 열차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3월 중순으로 개통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날 개통 예정이던 KTX 호남선이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싸고 대전과 호남권이 갈등을 빚으면서 최근에는 4월 초 개통 연기설이 흘러나왔고 이강덕 포항시장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개통이 4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4월 연기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KTX 포항 노선은 3월 31일 날 개통 예정이며 이는 호남선 개통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포항시도 열차 시운전과 진입도로 개설 등 개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3월 20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3월 20일경이 되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통을 3월 31일 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KTX 포항 서울 노선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하루 8회,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하루 10차례 포항 서울 간 노선을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포항발 서울행 첫 차는 새벽 5시 반에 출발하고 하루 한 편은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X 이용요금이 얼마가 될 것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KTX 포항 서울 간 이용요금은 KTX 신경주에서 서울 간 요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매출이 급격히 느는 고성장 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상시 근로자나 매출액이 연평균 15%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청년 고용 기업은 가중치를 줘서 계산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 동안 해외 바이어 미팅을 위한 출장비와 마케팅 전담 인건비 등 기업 수요에 맞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는 모두 96장으로 2013년에 209장, 2012년에 587장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0원권이 51장으로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만원권이 38.5%, 1,000원권은 6.3% 순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로 한 해 전 5.8%에 비해서 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17일까지 신라리안 홍보전시 판매장과 신라리안 쇼핑몰에서 설 명절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 기간 중에 신라리안의 홍삼액과 화장품, 유기수저 등 40개 품목을 제품별로 10%에서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 이달 13일에는 도청 대강당에서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대구시 공동브랜드 슈메릭과 함께 현장 특별 판매전도 개최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자익면 교촌리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번영회 회장 최재림 씨와 회원 1동 30만 원, 경산시 자익면 번영회장 박승표 씨 10만 원, 경산시 자익면 임진생회 회장 황금산 씨의 회원 1동 20만 원, 웅진싱크비 구미 서부지구 교사 1동 12만 원, 남천면에서 새마을 지도자 1동 20만 원, 남천면 농촌지도자회 1동 10만 원, 남천면 도성사 주지스님 2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에서 33통 구본관 통장 10만 원, 6통 주민 1동 20만 원, 11통 주민 1동 10만 원, 4통장 박윤희 씨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봄으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갑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다가오는 봄을 느끼기에 무리가 없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0.2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8도, 안동은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긴 하겠지만 여전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포항과 경주에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문경과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은 아침까지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6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